끄응으. 단말마의 비명이 좁은 타일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황만석은 지금 인생 최대의 적과 마주하고 있다. 놈은 뱃속 깊은 곳에 다리를 튼 거대한 아나콘다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벌써 7일째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산더미인데 아래로 배출된 것은 먼지 한 톨 없다. 아랫배는 흡사 시멘트를 부어 굳힌 공사장 바닥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만삭의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가 셔츠 단추를 튕겨낼 듯 팽팽했다. 화장실 안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환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지만 만석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쉰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꺼풀을 찔렀다. 짠 소금물이 눈을 따갑게 했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변기 옆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손등 위로 검푸른 혈관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솟아올랐다. 온몸의 근육을, 아니 영혼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괄약근 끝으로 모았다. 중력을 거스르는 처절한 사투였다. 제발 한 놈이라도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놈은 강했다. 아주 교활하고 악랄했다. 입구 근처까지 묵직하게 내려왔다가도 결정적인 배출의 순간에 얄밉게 쏙하고 다시 대장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다. 희망 고문이었다.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고 가스가 차올라 장기가 꼬이는 듯한데 정작 성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다. 결국 만석은 긴 숨을 토해내며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쥐가 났다. 저릿한 통증이 발가락 끝에서 허벅지까지 타고 올라왔다. 거울 속에 비친 73세 노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터지기 직전의 홍시 같았다. 깊게 패인 주름 골짜기마다 패배감이 고여 있었다. 거실 TV 소리가 화장실 문을 뚫고 들어왔다. 활기찬 노후 장 건강이 좌우한다. 유산균이 어쩌고 식이섬유가 저쩌고. 건강 프로그램 아나운서의 경쾌한 목소리가 만석의 고막을 쇠글깨처럼 긁어댔다. 약 올리는 소리였다. 그는 리모컨이 옆에 있다면 TV를 부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병원을 혐오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놈들은 걸핏하면 검사다 뭐다 하며 피 같은 돈을 뜯어내고 결국엔 노화 현상입니다. 물 많이 드세요. 라는 하나 마나 한 소리만 짓거릴 게 뻔했다. 게다가 동네 경로당에 황만석이 똥 못 싸서 병원 실려갔다더라는 소문이 퍼지는 날엔 그의 사회적 생명은 끝이다.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70평생이 변비라는 두 글자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내가 내 힘으로 싼다. 반드시 싸고야 만다. 만석은 비장한 각오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걷는 폼이 엉거주춤했다. 엉덩이 사이에 날카로운 돌덩이를 끼고 걷는 기분이었다. 거실 바닥을 딛는 발바닥이 스펀지 위를 걷는 듯 푹신거렸다. 현기증이었다. 그때였다. 며칠 전 타고 온 시내버스 뒷좌석, 여고생들의 제잘거림이 환청처럼 뇌리를 스쳤다. 야, 그거 진짜래? 뚫어뻥 원리라니까? 막힌 걸 밖에서 쭉 빨아당기니까 쑥 나온대. 에이 설마. 근데 원리는 맞네. 압력 차이잖아. 압력. 그 단어가 만석의 뇌관을 건드렸다. 그는 홀린 듯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아내는 친구들과 2박 3일 온천 여행을 떠났다. 집은 완벽하게 비어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거사를 치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눌렀다. 독수리 탑업으로 한 글자씩 신중하게 찍어 눌렀다. 변, 비, 압, 력, 원, 리. 수많은 민간요법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개 중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도 많았지만 흡입력에 관한 몇몇 글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논리적이었다.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 우리는 무엇을 쓰는가? 뚫어뻥이다. 밀어서 안 되면 당겨야 한다. 그것이 물리학이고 자연의 이치다. 뱃속에서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면 밖에서 강력하게 당겨주면 그만이다. 그래 빨아내는 거요.
막힌 굴을 뚫으려면 밖에서 끄집어내야지. 만석의 눈동자가 기이한 광채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안방으로 돌진했다. 자개장 문을 벌컥 열고 이불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조명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낡은 내복과 베개 커버들을 짐승처럼 파헤쳤다. 드디어 먼지 쌓인 종이 박스 하나가 손에 잡혔다. 3년 전 집에서 즐기는 한방 테라피라는 홈쇼핑 쇼호스트의 화려한 언변에 홀려 샀다가 딱 한 번 어깨에 붙여보고는 처박아 두었던 물건. 초강력 진공 부항 세트 마이너스 전문가용. 찾았다. 내 구세주. 만석은 박스를 열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컵들이 크기별로 영롱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그는 부항총을 꺼내 손에 쥐었다. 묵직했다. 마치 서부 영화의 총잡이가 된 기분이었다.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피슉 피슉.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경쾌하고도 치명적이었다. 흡입력은 여전했다. 그는 가장 큰 컵, 일명 왕대 사이즈를 골라들었다. 지름 7cm. 성인 남성의 주먹만 한 크기였다. 이 정도면 놈을 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니, 놈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컵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매끄러웠다. 완벽했다. 만석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손에 든 부항컵과 펌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었다. 꽉 막힌 그의 인생을 뚫어줄 유일한 열쇠였다. 7일간의 굴욕, 뱃속의 돌덩이, 의사들의 비웃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위대한 과학적 접근.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셔츠 단추를 풀었다. 헐렁한 몸빼 바지를 축혀올리며 다시 화장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혹은 적진으로 돌진하는 특공대원처럼 그의 등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것이 처절한 비극의 서막인지 아니면 엉덩이로 쓰는 희극의 클라이맥스인지도 모른 채 황만석은 욕실에 불을 켰다. 탁! 스위치 소리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공공소리처럼 집안을 울렸다. 화장실은 이제 더 이상 화장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숭고한 수술실이자 우주선 발사대였다. 황만석은 비장한 얼굴로 준비물을 세면대 위에 나열했다. 왕대 사이즈 부항컵, 흡입 펌프, 그리고 바세린 한 통. 그는 커피포트에 팔팔 끓인 물을 대야에 붓고 부항컵을 담갔다. 소독이다. 의사놈들은 위생이 어쩌고 떠들어대지만 100도씨 끓는 물 앞에서는 어떤 세균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플라스틱 컵이 달그락거렸다. 준비는 끝났다. 그는 욕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타일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올라왔다. 자세가 문제였다. 혼자서, 그것도 자신의 엉덩이 정중앙에 정확히 컵을 안착시키는 일은 고도의 유연성을 요했다. 그는 거실벽에 걸려있던 전신 거울을 떼어와 욕실 바닥에 비스듬히 세웠다.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거울을 향해 엉덩이를 치켜들었다. 73년생 척추가 비명을 질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엉덩이는 쭈글쭈글하고 창백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훈장이자 오늘 처단해야 할 전장이었다. 그는 검지에 바세린을 듬뿍 찍어 항문 주위에 발랐다. 윤활유다. 기계가 돌아가려면 기름칠을 해야 하듯 진공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한 밀봉 작업이었다. 미끌거리는 감촉이 기분 나빴지만 참았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다. 만석은 숨을 멈췄다. 뜨거운 물에서 건져낸 부항컵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따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컵의 중심을 조준했다. 목표 지점은 정확했다. 괄약근의 정중앙. 그곳이 바로 꽉 막힌 댐의 수문이었다. 철컥. 플라스틱 컵이 엉덩이 살에 닿았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컵이 만나며 기묘한 이질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펌프를 컵의 꼭지에 끼웠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여기서 방아쇠를 당기면 물리학의 법칙이 그의 대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 피쉬용 마이너스. 첫 번째 펌프질. 엉덩이 살이 컵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찌릿한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참을만 했다.
오히려 그 통증은 쾌감에 가까웠다. 무언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 꽉 닫혀있던 성문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둘. 피슈웅 마이너스. 흡입력이 배가 되었다. 컵 안의 공기가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를 살점이 채웠다. 엉덩이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컵 안으로 뭉쳐 들어갔다. 항문 주위의 연한 살들이 진공의 힘에 의해 강제로 끄집어 당겨졌다. 으윽. 만석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팠다.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마치 거대한 문어 빨판이 내장을 통째로 빨아먹으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노 PAIN, 노 GAIN. 헬스장 전단지에서 봤던 그 문구가 뇌리를 스쳤다. 이 고통이야말로 놈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증거다. 막혀있던 숙변이, 그 돌덩이 같은 놈들이 진공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입구로 끌려 내려오는 것이다. 셋. 으윽. 피슈 우웅 마이너스. 세 번째 펌프질은 결정타였다. 컵 안은 이제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었다. 엉덩이 한복판에 거대한 혹이 생긴 것처럼 살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통증은 이제 찌릿함 따위가 아니었다.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자결감이었다. 만석은 펌프를 떼어냈다. 부항컵은 마치 제살인 양 엉덩이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바닥에 엎드렸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입질을 기다리는 강태공의 마음으로 그는 압력이 작용하기를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묵직한 압박감으로 변해갔다.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압박감 속에서 만석은 희미한 희망을 감지했다. 무언가 내려오고 있다. 확실하다. 뱃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거대한 기둥이 부항의 강력한 흡입력에 이끌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강하고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요.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닥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항문이 밖으로 뒤집어질 것 같은 기괴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조차 대변이 머리를 내미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컵 안쪽이 검붉게 충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거울을 보지 않는 그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는 73년 인생에서 가장 긴 5분을 보냈다. 엉덩이에 매달린 부항컵은 이제 만석의 몸 일부가 된 듯 욱신거리며 맥박과 함께 뛰었다. 이제 됐다. 만석은 떨리는 손을 뒤로 뻗었다. 컵의 꼭지에 달린 공기 밸브를 찾았다. 이것을 당겨 공기를 주입하면 압력이 풀리면서 그토록 염원하던 황금 덩어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나와라 이놈아. 치이잉 마이너스. 밸브를 열자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진공이 풀렸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살이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탄성, 그리고 그 반동으로 인해 뱃속의 내용물이 밀려나오는 물리적 현상. 투둑. 컵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만석은 묵직하고 뜨끈한 무언가가 다리 사이로 툭 붉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헉!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그토록 기다리던 7일간의 전쟁을 끝낼 묵직한 한방. 그는 바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승리의 결과물을 확인해야 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부항컵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묵직한 덩어리는 아직 엉덩이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거울을 향해 엉덩이를 돌렸다. 고개를 돌려 거울 속을 들여다본 만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거울 속에는 그가 상상했던 황금빛 똥덩어리는 없었다. 대신 붉고 탐스러운 마치 잘 익은 포도. 송이 같은 무언가가 항문 밖으로 주렁주렁 매달려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뭐여? 그것은 똥이 아니었다. 그의 소중한 내장 기관이었다. 아니요, 이건 아닐 거요, 꿈이요, 꿈. 황만석은 부정했다. 73년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실현 군대 화생방 훈련, IMF 부도, 위기, 아내의 잔소리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공포는 단연코 처음이었다.
거울 속 엉덩이 사이에 매달린 저 붉고 탱글탱글한 포도송이 3알. 그것은 똥이 아니었다. 분명 내장의 일부였다. 만석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톡 건드려 보았다. 아! 날카로운 비명이 욕실 타일을 찢었다. 닿기만 했는데도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다. 그것은 마치 신경 다발이 피부 껍질도 없이 밖으로 노출된 듯 예민하게 반응했다. 뇌가 현실을 자각하자마자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부항의 강력한 진공 압력이 뱃속의 똥을 빨아내는 대신 항문 주변의 혈관 덩어리들을 기어이 밖으로 끄집어내고야 만 것이다. 전문 용어로 치액감돈. 한번 튀어나온 치액이 괄약근에 꽉 조여 피가 통하지 않고 부어오르는 응급 상황이었다. 하지만 만석이 그 어려운 의학 용어를 알 리 없었다. 그저 내장이 쏟아졌다는 원초적 공포만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넣어야 해. 다시 집어넣으면 돼. 만석은 본능적으로 수습을 시도했다. 튀어나왔으니 밀어넣으면 그만이라는 단순 무식한 공학적 사고방식이 작동했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바세린 통을 다시 집어들었다. 미끌거리는 젤을 손가락에 듬뿍 묻혔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 비장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자세를 잡았다. 흡, 으흡. 그는 숨을 참으며 튀어나온 살덩어리 중 가장 큰 놈을 검지로 꾹 눌렀다. 물컹하고 뜨끈한 감촉이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졌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냈다. 힘을 주자 놈이 쑥 하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듯 했다.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손가락을 떼는 순간 괄약근이 퇴하고 뱉어내듯 놈을 다시 밖으로 밀어냈다. 탄력이 어마어마했다. 마치 바람 빵빵한 고무공을 물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것과 같았다. 이번엔 2번째 놈을 공략했다. 으드득 이가 갈렸다. 눈앞이 하얘지는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밀어넣었다. 들어갔다. 성공인가 싶어 안도하려는 찰나 옆에 있던 3번째 놈이 뽕 하고 튀어나왔다. 두더지 잡기 게임도 아니고 이쪽을 넣으면 저쪽이 나오고 저쪽을 넣으면 이쪽이 튀어나왔다. 게다가 억지로 만지작거린 탓에 놈들은 점점 더 붉게 달아오르며 크기를 키워갔다. 처음엔 포도알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두만해졌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똥 싸려다 창자를 쏟네 쏟아. 만석은 욕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엉덩이가 욱신거려 똑바로 누울 수도 엎드릴 수도 없었다. 옆으로 새우잠 자듯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화장실 바닥의 냉기가 뺨에 닿았지만 엉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이대로 있다간 과다출혈로 죽거나 똥독이 올라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았다. 결단이 필요했다. 병원. 그래, 병원에 가야 한다. 의사놈들에게 굴복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진짜로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동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허벅지를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질 듯 아픈데 어떻게 바지를 입고 걸어간단 말인가.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엉덩이 사이를 최대한 벌린 채 갓 태어난 기린처럼 후들거리는 다리로 욕실을 나섰다. 엉기저엉기적. 흡사밭에서 일하다 급하게 똥 마려운 사람처럼 혹은 총 맞은 서부의 무법자처럼 기괴한 걸음걸이였다. 거실로 나온 그는 안방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완충제가 필요했다. 튀어나온 놈들을 보호하고 바지와의 마찰을 줄여줄 푹신한 무언가가. 수건? 너무 두껍다. 휴지? 찢어진다. 그때 서랍 구석에서 은색 비닐에 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쓰는 생리대였다. 어허, 내가 살다 마누라 기저귀를 다 차보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생리대 포장을 뜯었다. 날개형 중형 사이즈. 하얀 순면 감촉이 보드라워 보였다. 그는 헐렁한 사각 팬티 안쪽에 그것을 꼼꼼하게 부착했다. 접착면이 팬티 천에 붙는 찌익 소리가 그의 자존심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팬티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다. 푹신했다.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제법 나쁘지 않았다. 놈들이 직접 천에 닿지 않으니 한결 살 것 같았다.
물론 가랑이 사이에 두툼한 패드를 끼고 걷는 꼴이 영락없이 오줌 싼 노인네 같다는 점만 빼면 완벽했다. 만석은 지갑과 차키를 챙겼다. 아니, 운전은 무리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엉덩이에 가해질 압력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택시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는 연기다. 아무 일도 없는 척, 그저 허리가 좀 아픈 척 자연스럽게 걸어야 한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춰 있는 것이 보였다. 층수 표시기가 14, 13, 12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버튼을 눌렀다. 제발 아무도 없기를. 그러나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마자 동네에서 입산 걸로 유명한 402호 세댁과 마주치고 말았다. 어머, 1501호 할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반쪽이시네. 세댁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시선이 만석의 창백한 얼굴을 지나 엉거주춤 벌어진 다리 사이로 향했다. 아니요. 그냥 허리가 좀 삐끗해서. 만석은 최대한 근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어머, 허리요? 침 맞으러 가세요? 저기 사거리에 잘하는 한의원 있는데.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가. 만석은 도망치듯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갔다. 엉덩이를 뒤로 뺀 채 뒤뚱뒤뚱 걷는 그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쩍었다. 그는 큰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 빈 차. 빨간 글씨가 구세주처럼 보였다. 택시가 멈춰섰다. 만석은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 앉기. 이 단순한 행위가 지금 그에게는 에베레스트 등반보다 어려운 미션이었다. 푹신한 시트에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 체중이 튀어나온 놈들을 짓누를 것이다. 손님? 안 타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재촉했다. 탄다 타. 급해서 그려 급해서. 만석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엉덩이를 시트에 대지 않고 허벅지 힘으로만 버티는 기마 자세로 슬그머니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고 왼쪽 허벅지 바깥쪽으로만 체중을 지탱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기이한 자세로 착석했다. 식은땀이 다시금 쏟아졌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물음에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차마 항문외과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기사 양반이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기억할까 두려웠다. 저기 그 시청 앞 사거리로 가주시오. 거기 큰 병원 있잖여. 아, S병원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건강검진이요. 빨리 좀 갑시다. 택시가 출발했다. 덜컹.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만석의 입에서 흡, 흡 하는 괴상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엉덩이에 낀 생리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창밖으로 평온한 세상이 흘러갔다. 남들은 멀쩡히 걸어다니는데 나만 엉덩이에 폭탄을 달고 있다. 만석은 꽉 쥔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쳤다. 부항. 그놈의 부항. 집에 돌아가면 그 저주받은 플라스틱 덩어리들을 믹서기에 갈아 마셔버리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살아서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급선무였다. 택시는 달리는 고문실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뒷좌석에서 벌어지는 생지옥을 알 리 없었다. 그는 룸미러로 만석을 힐끔거리며 신나게 입을 열었다. 아유, 어르신. 요즘 경기가 영 엉망이죠? 기름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없고 정치하는 놈들은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안 그렇습니까? 만석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엉덩이와 시트 사이의 1cm 허공에 집중되어 있었다. 왼쪽 허벅지에 체중을 싣고 버티는 이 기묘한 반부양 자세는 허벅지 근육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다. 택시가 낡은 탓인지 엔진의 미세한 진동이 엉덩이 골짜기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 진동이 튀어나온 놈들을 간지럽히고 찌르고 괴롭혔다. 그렇구먼. 만석이 겨우 쥐어짜낸 대답은 앓는 소리에 가까웠다. 어이쿠, 저기 또 방지턱 있네. 요즘 도로 공사놈들은 일을 발로 하나 봐요. 턱을 뭐 이리 높게 만들어놨대?
기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택시가 과속 방지턱을 넘었다. 덜컹. 흐. 차체가 솟구쳤다 떨어지는 순간 중력 가속도가 만석의 엉덩이를 짓눌렀다. 괄약근에 끼어있던 놈들이 지식여지는 듯한 통증이 뇌천을 뚫고 올라왔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다. 식은땀이 콧등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을 적셨다. 짭짤했다. 피맛인지 땀맛인지 분간이 안 갔다. 설상가상으로 팬티 속에 고이 모셔둔 아내의 생리대가 문제였다. 만석이 고통을 참느라 몸을 비틀 때마다 기저귀처럼 두툼한 패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바스락, 부스럭, 바스락. 고요한 택시 안에서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어라? 무슨 소리죠? 어르신, 뭐 비닐봉지 깔고 앉으셨어요? 기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아니요. 그냥 내 바지 천이 좀 뻣뻣해서 그려. 신경 쓰지 말고. 운전이나 해. 만석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찔린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었다. 기사는 입맛을 다시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데 만석의 치질은 도망갈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목적지인 S병원 정문이 보였다. 만석에게는 그곳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지옥의 심판대였다. 여기서 세워줘. 네, 7,800원입니다. 만석은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엉덩이를 뗄 수가 없었다. 한 손으로 천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엉덩이를 허공에 띄운 채 지갑을 여는 고개를 펼쳤다. 손이 덜덜 떨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는데 1분이 걸렸다. 거스름돈은 됐어. 그는 도망치듯 차 문을 열고 굴러떨어졌다. 병원 로비는 시장통 같았다. 접수 대기표를 뽑으려는 사람들, 약을 타려는 사람들, 휠체어를 탄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왔지만 만석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셔츠가 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 쪽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계 덩어리들. 무인 수납 접수 키오스크. 하얀색 몸체에 커다란 터치스크린을 달고 위압적으로 서 있는 그 기계들이 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요즘은 식당이고 카페고 다 저놈의 기계가 주인 노릇을 한다더니 병원마저 점령당한 것이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 기계 앞에서 버벅대다가는 뒤에 줄 선 젊은이들에게 노인네가 집에서 잠이나 자지 하는 눈총을 받을 게 뻔했다. 하지만 창구 번호표를 뽑으려니 대기 인수가 38명이었다. 기다리다가는 똥구멍이 먼저 터질 판이었다. 그는 결심한 듯 키오스크 앞으로 다가갔다. 다리를 어정쩡하게 벌린 개구리 자세로 기계 앞에 섰다. 화면에는 복잡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는 떨리는 검지로 숫자를 눌렀다. 터치감이 둔탁했다. 등록된 환자입니다. 진료과를 선택해주세요. 화면에 수십 개의 진료과 이름이 바둑판처럼 떴다.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만석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항문외과. 그 네 글자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똥꼬가도 없었다. 아니, 똥꼬가 아픈데 왜 똥꼬가가 없어?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식은땀 때문에 안경에 김이 서렸다. 뒤에 서 있던 20대 여성이 발을 까딱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 소리가 만석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는 다시 화면을 훑었다. 소화기내과? 이건 배 아플 때 가는 곳 아닌가? 비뇨의학과? 이건 오줌인데. 당최 알 수 없는 영어와 한자어의 조합들이 그를 조롱했다. 결국 그는 자존심을 구기고 옆에 서 있던 노란 조끼의 자원봉사자 할머니에게 손짓했다. 저기 거시기 똥하니 뒤가 좀 묵직해서 왔는데 어디를 눌러야 혀? 자원봉사자 할머니는 만석의 엉거주춤한 자세와 창백한 안색, 그리고 미묘하게 풍기는 파스 냄새 사실은 똥냄새일까봐 걱정했지만 를 스캔하더니 단박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화면 구석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대장학문외과. 아이고, 여기 대장학문외과로 가셔야지. 이름이 좀 어렵죠?
2층 서관 끝으로 가세요. 고맙수다. 만석은 영수증처럼 생긴 접수증을 획 낚아채고 2층으로 향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도 고역이었다. 계단이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에 전해지는 진동이 고통을 증폭시켰다. 2층 서관 복도 끝. 대장학문외과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곳은 다른 진료과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정형외과 앞은 깁스를 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웠지만 이곳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어두웠고 누구 하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만석처럼 엉덩이 한쪽을 들고 비스듬히 앉아있거나 아예 서서 벽을 짚고 있었다. 동질감. 만석은 그들에게서 묘한 전우애를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모두 똥꼬가 아픈 죄인들이지. 그는 간호사 데스크로 다가갔다. 젊은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기계적으로 물었다. 성함이요? 황만석.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이 질문이 문제였다. 대기실의 모든 귀가 쫑긋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만석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속삭였다. 그 뭐가 좀 튀어나와서. 네?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야속한 사람. 융통성이 없었다. 똥꼬가 뒤집어졌다고. 만석이 욱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대기실에 있던 50대 아저씨가 흠칫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고 벽을 보고 서 있던 할머니가 혀를 찢찢 찼다. 간호사는 그제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치액 탈출이시구나. 많이 아프시죠? 초진 문진표 작성하고 저기 끝쪽 의자에서 기다리세요. 푹신한 도넛 방석 깔려 있어요. 도넛 방석.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이야. 만석은 문진표를 받아들고 구석 자리로 향했다. 가운데가 뻥 뚫린 자주색 방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경건하게 엉덩이를 조준하여 방석 위에 앉았다. 푸. 뚫린 구멍 사이로 튀어나온 놈들이 쏙 들어가며 압박이 해제되었다. 흐앙. 만석의 입에서 앓는 소리인지 탄성인지 모를 신음이 길게 새어나왔다.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것이다. 하지만 안식은 잠시였다. 문진표의 첫 번째 질문이 그의 뼈를 때렸다. 증상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석은 볼펜을 쥐고 망설였다. 변비라. 황만석님, 1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이 저승사자의 명부 낭독처럼 들렸다. 만석은 도넛 방석에서 엉덩이를 떼어내는 고통을 감내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늙은 소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진료실 안은 바깥보다 공기가 더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와 알 수 없는 금속성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면에는 모니터 2대를 앞에 둔 의사가 등을 돌리고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다. 김닥터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세상의 모든 치질 환자를 다 상대해 본 듯한 피로에 절어있는 인상이었다. 앉으세요. 김닥터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석은 의자 끝에 간신히 엉덩이 한쪽을 걸치고 앉았다.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마치 교무실에 불려온 사고뭉치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어디 봅시다. 문진표의 원인을 부항이라고 쓰셨네요. 닥터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만석에게는 그 질문이 예리한 메스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저기에. 그게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만. 만석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해병대 출신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쥐구멍을 찾는 늙은이의 비굴함만이 남았다. 김닥터가 그제야 의자를 돌려 만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안경 너머로 깊은 한숨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님, 제가 의사 생활 15년 하면서 골프공 넣은 사람, 바카스병 넣은 사람 다 봤는데 부항은 또 처음이네요. 그거 압력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만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일단 상태를 봐야 하니까 저쪽 커튼 뒤로 가서 하에 완전히 탈의하시고 검사복으로 갈아입으세요. 팬티까지 다 벗으셔야 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왔다. 만석은 커튼 뒤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바지를 내리고 문제의 생리대가 붙은 팬티를 벗어내는 과정은 치욕 그 자체였다. 덜렁거리는 검사복 가운 하나만 걸친 채 그는 간호사가 안내하는 검사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산부인과에서나 볼 법한 구력 의자가 놓여 있었다. 아니, 그것은 의자라기보다는 형틀에 가까웠다. 자, 환자분. 침대 위에 옆으로 누우시고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새우잠 자는 자세를 취해주세요. 엉덩이는 뒤로 쭉 빼시고요. 간호사의 지시는 사무적이었지만 만석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었다. 그는 차가운 비닐 시트 위에 옆으로 누웠다.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진료실에 크게 울렸다. 그는 시키는 대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 73년 평생 남에게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추한 곳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드러낸 적은 없었다.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다. 탁, 타닥. 등 뒤에서 김 닥터가 라텍스 장갑을 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무가 튕기는 그 경쾌한 소리가 만석의 심장을 조였다. 조금 차갑습니다. 힘 빼세요. 닥터의 목소리가 엉덩이 바로 뒤에서 들렸다. 차가운 젤이 닿는 느낌에 만석이 움찔했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다. 닥터의 손길이 닿았다. 그리고 잠시 후 진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만석은 의사의 반응을 기다렸다. 허. 짧고 깊은 탄식이 닥터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경악과 황당함 그리고 의사로서의 깊은 우려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표출이었다. 이거 상태가 심각한데요. 언제 이러셨어요? 닥터의 목소리가 한층 심각해졌다. 아까 낮에 1~2시간 전쯤. 환자분, 지금 본인 엉덩이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닥터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라텍스가 벗겨지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부항 압력 때문에 직장 점막이랑 내치액이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감돈 상태입니다. 괄약근이 빠져나온 장기를 목 조르듯이 조이고 있어서 피가 안 통하고 있어요. 벌써 색깔이 검붉게 변하고 있잖아요. 만석은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간호사가 제지했다. 그대로 누워 계세요. 움직이면 더 부어요. 김 닥터가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키보드를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타건음이 기관총 소리처럼 다급했다. 이거 약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손으로 밀어넣을 단계도 지났어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조직 괴사 옵니다. 썩는다고요. 괴사. 썩는다. 그 단어들이 만석의 뇌리를 강타했다. 변비 한번 해결해 보려다 엉덩이가 썩게 생겼다. 수술이요? 지금 당장이요?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응급입니다. 보호자분 안 오셨죠? 지금 바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수술 동의서 받아야 하니까. 닥터는 이미 수술실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다. 만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내는 온천 여행 중이다. 전화를 걸면 여보, 나 똥 싸려다 똥꼬가 썩게 생겨서 수술해야 하니까 빨리 와라고 말해야 한다. 그 순간 그의 73년 인생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진료실의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보호자 꼭 불러야 합니까? 황만석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웠다. 73년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쌓아올린 가부장이라는 견고한 성이 고작 엉덩이에 매달린 살덩어리 때문에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김 닥터는 단호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답했다. 어르신, 이거 간단한 수술 아닙니다. 전신 마취는 아니어도 하반신 마취해야 하고요. 튀어나온 부위가 넓어서 출혈 위험도 있어요. 동의서 없으면 칼 못 댑니다.
정보호자가 없으시면 119 불러서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그러시겠어요? 그 세 글자가 만석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앰뷸런스 사이렌을 울리며 동네방네 황만석이 똥꼬 터져서 실려간다고 광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아내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녀가 알게 되는 순간 그는 평생 부학 영감이라고 놀림받으며 남은 생을 하인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건 자식들 뿐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에 땀이 뚝 떨어져 화면이 번졌다. 주소록을 검색하는 엄지손가락이 갈 길을 잃고 배회했다. 딸, 안 돼.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막내딸에게 엉덩이를 보여줄 순 없었다. 그럼 큰놈. 장남 황민준. 대기업 부장. 매사에 빈틈없고 냉철한 놈.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가장 싫어하는 놈. 그놈에게 이 꼴을 보이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지금 만석에게는 죽음보다 더 급한 것이 이 끔찍한 고통을 끝내는 것이었다. 엉덩이 사이의 이물감은 이제 통증을 넘어 불타는 숯덩이를 끼고 앉아있는 듯한 고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뚜루루 뚜루루.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1초가 1년 같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쿵쾅거렸다. 제발 받지 마라, 아니 받아라, 아니 받지 마라. 모순된 기도가 교차하던 그때. 내 아버지. 왜요? 근무 중인데. 건조하고 딱딱한 아들의 목소리. 민준아. 애비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나다 여기 병원이다.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혈압 도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순간적인 긴장감이 서렸다. 효자다. 겉으론 퉁명스러워도 속은 깊은 놈. 만석은 그 사실이 더 괴로웠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좀 급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구나. 너 지금 올 수 있냐? 수술요? 무슨 수술인데요? 암이에요? 아니, 암은 아니고 그냥 치치. 질이라는 한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혀끝에서 맴돌던 단어는 결국 목구멍 뒤로 넘어갔다. 와보면 안다. 그냥 빨리 와라. S병원 항문외과다. 항문외과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30분 걸려요. 전화가 끊겼다. 만석은 폰을 쥔 손을 힘없이 떨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30분 뒤면 아들은 아버지의 치부를, 그것도 가장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치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30분은 만석에게 영겁의 시간이었다. 간호사는 그를 처치실 침대에 눕혀놓고 링거를 꽂았다. 진통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왔지만 마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벌레 죽은 시체가 등 커버 안에 검은 점처럼 박혀 있었다. 자신의 처지 같았다.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말라 비틀어져가는 벌레. 왜 그랬을까? 왜 부항을 떴을까? 그놈의 변비가 뭐라고. 그냥 며칠 더 참을 걸. 아니, 차라리 동네 약국 가서 변비약이나 사 먹을 걸. 자연의 섭리니 물리학이니 하며 오만을 떨었던 자신의 무지가 뼈저리게 후회됐다. 엉덩이는 욱신거리고 자존심은 짓뭉개지고 아들의 시선은 두렵고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시련은 너무나 가혹하고도 쪽팔렸다. 황만석님 보호자분 오셨습니다. 드르륵. 처치실 커튼이 열리는 소리가 심판의 나팔소리처럼 들렸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였다.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한 걸음에 달려온 게 분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수술이라니요. 만석은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묵비권 행사. 이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때 김닥터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설명자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현재 환자분은 치액감돈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항문 밖으로 내치액 조직과 직장 점막 일부가 탈출해서 썩어가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네? 탈출요? 아니, 아버지가 평소에 변비가 좀 있으시긴 했지만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죠? 민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만석은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 마.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마. 하지만 김 닥터는 프로였다. 그는 원인 규명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환자분이 변비 해결을 위해 자가 치료를 시도하셨는데요. 닥터가 잠시 뜸을 들였다. 그 짧은 정적이 처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댁에 있는 가정용 진공 부항기를 항문에 직접 부착하고 과도한 압력으로 흡입을 시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변은 나오지 않고 장기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빨려 나온 겁니다. 네? 민준의 되물음은 외마디 비명 같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항? 항문에? 아버지 엉덩이에? 부항이라고요? 네. 왕대 사이즈 컵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정적.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병원 밖 도로의 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 같은 정적. 이불 속의 만석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하. 민준의 입에서 헛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평소 아버지를 답답할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고지식한 분으로 존경해왔다. 그런데 그 원칙주의자 아버지가 똥을 싸기 위해 똥꼬에 부항을 떴다. 이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어이없음이 뒤섞인 아들의 표정은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래서 지금 수술해야 한다는 거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웃음을 참는 것인지 울음을 참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네. 동의서 작성해 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서걱 서걱. 아들이 볼펜으로 종이에 서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알리는 사망신고서 작성 소리와도 같았다. 아버지. 서명을 마친 민준이 이불 덩어리를 향해 불렀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수술 잘 받으세요. 저 밖에 있을게요.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가에 고인 눈물을 남몰래 찍어낼 뿐이었다. 엉덩이는 아파 죽겠는데 마음은 쪽팔려 죽겠다. 이것이 73세 황만석이 맞이한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25만 1216번 프로젝트의 클라이맥스였다. 이동 침대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뒤로 흘러갔다. 마치 그의 지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똥 한 번 싸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꿈이었다. 황만석은 광활한 벌판에 서 있었다. 그는 갑옷을 입은 장군이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대장성이었다. 성문은 굳게 닫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만석은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전군 돌격하라. 성문을 부수고 놈들을 끌어내라.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거대한 공성무기를 끌고 나왔다. 그것은 대포가 아니었다. 집채만 한 투명 플라스틱 부항컵이었다. 병사들이 밧줄을 당기자 피슈우웅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공기가 빨려 들어갔다. 성벽이 흔들렸다. 더 세게 빨아들여라. 만석이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지는 대신 성 전체가 뿌리째 뽑혀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붉은 용암이 만석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으악! 환자분, 눈 떠보세요. 수술 끝났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만석은 번쩍 눈을 떴다. 전쟁터는 사라졌다. 하얀 천장,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회복실이었다.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감각이었다. 다리가 묵직했다. 마취가 덜 풀려 내 다리가 아닌 남의 다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엉덩이. 불에 타는 듯 했던 자결감은 사라졌지만 묵직한 둔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무언가 두툼한 것이 항문을 꽉 막고 있는 느낌. 거즈뭉치였다. 수술 잘 됐어요. 치액새 덩어리 다 제거했고 탈출한 직장 점막도 고정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마스크를 쓴 김 닥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동 침대가 다시 움직였다.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만석은 눈을 감았다. 쪽팔림이 다시금 밀려왔다. 마취 기운에 헛소리라도 짓거리지 않았을까 걱정되었다. 내 부항 컵 내놔라 같은 소리를 했다면 혀를 깨물고 싶을 것이다. 6인실 병실. 간호사들이 그를 침대에 옮기고 나갔다. 커튼이 쳐졌다. 좁은 공간에 정적이 흘렀다. 만석은 실눈을 뜨고 옆을 훔쳐보았다. 보조 의자에 아들 민준이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풀러져 있었고 소매는 걷어올린 채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는 것일까 아니면 한심한 아버지를 보며 탄식하는 것일까? 깨셨어요? 귀신 같은 놈. 민준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눈이 마주쳤다. 피할 수 없는 대면이었다. 그래. 물 좀 다오. 아직 물 드시면 안 돼요. 가스 나올 때까지 금식이에요.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하고는 거지에 물을 적셔 만석의 입술을 닦아주었다. 차가운 물기가 메마른 입술에 닿자 살 것 같았다. 많이 아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비웃음기는 없었다. 오히려 짠한 연민이 묻어 있었다. 아니, 괜찮다. 그냥 얼얼하네. 만석은 짐짓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엉덩이가 욱신거릴 때마다 미간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부자 사이의 공기는 늘 무겁고 어색했다. 하지만 오늘 이 공기의 무게는 평소와 달랐다. 아버지라는 절대적 권위자가 가장 우스꽝스러운 실수로 무너져 내린 잔해 위에서 나누는 대화였다. 어머니한테는 민준이 입을 열었다. 만석의 심장이 철렁했다. 전화 왔었어요. 왜 집에 안 오냐고. 뭐라고 했냐? 사실대로 말한 건 아니지. 만석이 벌떡 일어나려다 소리를 내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냥 누워 계세요 좀. 민준이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제지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바로 귀국해서 병원 뒤집어 놓으실 텐데 감당되시겠어요? 그냥 급성 맹장염 기운이 있어서 간단하게 수술했다고 했어요.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요. 안도감에 맥이 탁 풀렸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너밖에 없다. 만석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맹장염이라니. 얼마나 고상하고 일반적인 병인가. 부항으로 똥꼬를 뽑은 것에 비하면 맹장은 양반이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투명한 비닐 지퍼백이었다. 그 안에는 만석의 영혼과도 같은 물건이 들어있었다. 왕대 사이즈 부항컵. 이거 간호사가 챙겨주더라고요. 오염될 수 있으니 버리는 게 낫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챙겼어요. 민준이 지퍼백을 흔들었다. 컵 안쪽에는 아직도 닦이지 않은 만석의 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비극의 증거물이었다. 버려라.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갖다 버려. 꼴도 보기 싫다. 비싼 거라면서요. 홈쇼핑에서. 시끄럽다. 아주 잘게 부숴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쓰레기통 깊숙이 처박아. 민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했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완전 범죄로. 민준이 부항컵을 가방에 넣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아버지. 왜? 앞으로는 뭐 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인터넷 믿지 마시고요. 저 부장이에요. 회사에서 사람 부리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똥하니 아버지 문제 하나 해결 못 해드릴까봐 그러셨어요? 만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콧날이 시큰했다. 다 큰 줄은 알았지만 언제 이렇게 자신의 그늘을 넘어설 만큼 커버린 걸까? 늘 어린애 취급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려 들었던 아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똥 기저귀를 찬 채 수술대에 오른 늙은 아버지를 수습해 준 것은 그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성은 무너졌다.
하지만 폐허가 된 것은 아니었다. 아들이라는 새로운 기둥이 그 자리를 바치고 있었다. 쪽팔리지만 든든했다. 그나저나 민준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수술은 잘 됐는데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라고요. 뭐? 이제부터라니? 만석이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첫동이요. 민준의 입가에 짓궂은 미소가 번졌다. 수술 부위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변을 봐야 하잖아요. 칼날을 낳는 기분일 거라던데 각오하셔야겠어요. 만석의 얼굴이 다시금 사색이 되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부항으로 뽑아내지 못한 그놈들이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도 맨몸으로. 꼬르륵. 야속하게도 뱃속에서 신호가 왔다. 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대장의 연동운동이 마취가 풀리자마자 밀린 업무를 처리하자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만석은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2차 전쟁의 서막이었다. 아버지, 무통 주사 버튼 눌러요? 네. 화장실 문 밖에서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아니다, 으윽. 화장실 안 황만석은 변기 위가 아닌 허공에 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엉덩이를 변기에 닿지 않게 하려는 필사적인 스쿼트 자세였다. 수술 후 24시간 만에 찾아온 첫 신호. 의사가 경고했던 칼날을 낳는 고통이 무엇인지 만석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뱃속의 내용물은 자비가 없었다. 그것들은 수술로 예민해진 상처 부위를 사정없이 밀고 내려왔다. 마치 유리 조각을 가득 머금은 선인장이 좁은 통로를 억지로 비집고 나오는 느낌이었다. 괄약근이 벌어질 때마다 뇌천을 뚫고 지나가는 날카로운 통증에 눈앞이 번쩍거렸다.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시각적 현상임을 그는 73세에 처음 알았다. 끄응 허억. 그는 문손잡이를 생명줄처럼 잡고 비틀었다. 식은땀이 뚝뚝 떨어져 환자복 바지를 적셨다. 예전 같으면 힘으로 밀어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힘을 주면 상처가 터질 것 같고 힘을 빼면 나오지 않는다. 진퇴양난. 딜레마의 끝판왕이었다. 할 수 있다, 황만석. 너는 해병이다. 너는 가장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항으로 똥꼬를 뽑았던 그 무모한 용기는 이제 인내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승화되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라마즈 호흡법이 산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흠 마이너스 후 마이너스, 흠 마이너스 후 마이너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자신의 몸을 달래가며 길을 열었다. 고통의 파도가 정점을 찍는 순간 그는 무통주사 버튼을 연타하는 대신 자신의 의지를 믿기로 했다. 툭툭. 마침내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이 온몸을 감쌌다. 찢어지는 고통 뒤에 찾아온 기묘한 시원함. 그것은 7일간의 변비와 하룻밤의 수술 소동을 모두 종결짓는 평화의 신호탄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다리로 좌욕기 버튼을 눌렀다. 따뜻한 물살이 상처받은 그곳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 긴 한숨과 함께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살아서 내 힘으로 해냈다는 벅찬 감동 때문이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민준이 문 앞에 서성이고 있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가 달려들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백지장이에요. 간호사 부를까요?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침대로 가서 누웠다. 엉덩이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뱃속을 꽉 채우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성공했다. 네.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대기업 부장 타이틀도 냉철한 이성도 다 내려놓은 그저 안도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일주일 후 퇴원 수속을 밟는 날이었다. 하늘은 얄미울 정도로 맑았고 병원 앞 화단에는 철쭉이 만개해 있었다. 만석은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병원 정문을 나섰다. 손에는 도넛 방석이 들려 있었다. 이제 이 방석은 그의 신체 일부나 다름없었다.
아버지, 차 대기시켜놨어요. 타세요. 민준이 차 문을 열어주었다. 뒷좌석에는 푹신한 쿠션이 2중 3중으로 깔려 있었다. 고맙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안착시켰다. 쿠션 덕분에 덜컹거림도 견딜만 했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길가에 핀 꽃도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도 똥을 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인지. 어머니 오늘 오시죠? 운전대를 잡은 민준이 백미러로 물었다. 저녁 비행기라더라. 입 단속 잘하셔야 해요. 맹장염이에요. 아셨죠? 알았다니까. 내가 치매 노인네냐? 만석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방 정리가 아니었다. 그는 베란다 창고로 향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각종 건강보조식품,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책자들, 그리고 쓰다 남은 쑥뜸 재료들. 그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것들을 쓸어 담았다. 다 필요 없다. 밥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병원 제때 가는 게 최고요. 옆에서 거들던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와,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인데요. 방송 나가도 되겠어요. 시끄러. 너도 나이 먹어봐라. 똥구멍이 인생의 스승이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 대신 죽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맹장이 터졌다며? 얼마나 아팠을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이고. 아내는 만석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먹였다. 그동안 틱틱대며 싸웠던 게 무색할 정도로 진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뭐 별거 아니었어. 의사 선생이 수술 잘해줘서 금방 나았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맹장 수술하고 방귀는 나왔어? 밥은? 나왔지. 아주 시원하게. 뿡 하고. 옆에 서 있던 민준이 고개를 돌리고 킥킥거렸다. 만석이 눈을 부라리며 아들에게 눈치를 줬다. 자, 얼른 들어가서 누워요. 내가 전복죽 끓여줄게.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만석과 민준만 남았다. 민준이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냐? 퇴원 선물이요. 앞으로는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이거 드세요. 만석이 쇼핑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 유산균 한 박스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푸른 주스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아프지 마세요, 아버지. 똥길 말고 꽃길만 걸으세요. 마이너스 아들 민준 올림. 이 녀석 참.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슬그머니 도넛 방석 위에 앉아 유산균 박스를 보물 단지처럼 품에 안았다. 거실 창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마치 며칠 전 그의 엉덩이 같다니 황금빛 미래를 예고하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뱃속이 편안했다. 엉덩이도 평화로웠다.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똥을 쌀 수 있는 건강한 장이 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황만석은 다짐했다. 다시는 내 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의사 말을 하늘처럼 받들리라. 그는 전복죽 냄새가 풍겨오는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 죽에다가 김치 말고 동치미 국물 좀 줘. 유산균 많은 걸로. 73세 황만석의 쾌변의 꿈은 비로소 똥꼬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